루이스는 엄청난 독서가였습니다. 특히 고전 문학과 관련해서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있었죠. 생전에 루이스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읽었던 책에 관한 루이스의 탁월한 기억력에 관해 증언하곤 하는데요. 강의나 대화 중에 어떤 책에 관한 언급이 나오면 그 책에 담긴 문장과 그게 어떤 책, 어디쯤에 있는지를 정확히 떠올리곤 했다고 하죠. 어린 시절부터 책에 둘러싸여서 자라왔던 루이스에게 독서는 자연스럽게 생긴 취미였을 겁니다. 루이스는 다양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의 지식 세계를 넓혀갔는데요. 그 분야도 고대 신화부터 역사, 문학, 철학, 어학 등 다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많은 책을 직접 쓰기도 했죠. 흔히 루이스를 기독교 변증가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사실 루이스의 본업은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후에는 케임브리지에서 계속 영문학 교수 생활을 이어갔죠. 자연히 루이스의 문학에 관한 식견도 탁월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오독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루이스의 책 An Experiment in Criticism, 즉 문학비평 실험이라는 책에는 책과 독자 그리고 비평가들에 관한 새로운 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 가운데서 문학적이지 않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책을 2번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어떤 책을 읽었는지 카운트가 끝나면 그걸로 그 책을 읽는 목적이 완성된 것처럼 말이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적이지 않은 독자의 확실한 증표는 전에 읽었다라는 말이 그 책을 읽지 않을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장 앞에 서서 한 책을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한참 여기를 읽었다가 또 몇 장을 건너뛰고 다른 데를 읽었다가 하면서요. 이런 것도 책을 읽는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차분히 씹어 나간다기보다는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살펴본다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예전에 이 책을 본 적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손에 들었던 책을 책장에 다시 넣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마치 날짜가 지나버린 신문이나 이미 추첨이 끝난 로또 용지처럼 그 사람에게는 한 번 읽은 책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죠. 물론 모든 책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책은 한 번 보고 난 후에도 몇 번이나 다시 펴봅니다. 그건 그 책이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책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에 듭니다. 제 경우에는 루이스의 책이 그런 종류죠.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책을 읽는 일 자체에 좀처럼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책을 보는 사람들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인 경우가 많죠. 책 읽기 말고도 다른 할 일이 생기면 곧바로 책을 놓고 그 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과제를 하기 위해서만 겨우 책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루이스는 이런 사람들이 책을 펴는 경우를 몇 가지 언급하는데요.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여행을 하거나 아파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을 때, 혼자서 할 일이 없이 앉아있을 때, 또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잠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옛날에도 사용하였던 방식이었나 봅니다. 재미있네요. 그런데 요새는 루이스가 말했던 이런 상황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책을 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는데요. 저 말고 주변 사람들 중에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요. 지하철 차량 한 칸에 한두 명 있을까?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열어서 뭔가를 하죠. 나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하려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또 그냥 할 일 없이 이것저것 뒤적이면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책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자연히 책을 읽으면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대화를 나누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책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문학적인 사람, 즉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늘 찾죠.
루이스가 말하는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책을 읽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 만남이 엄청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 책을 만나면 그 작품을 읽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인생책이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책을 읽으면서 크고 작은 감동이나 지적 충족, 나아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등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게 책을 읽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책을 봐도 그게 나와는 만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책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 말이죠. 그냥 책은 책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잘해야 뭐 이런 내용도 있네 정도에 그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책과 친해지는 게 이상할 정도죠. 아무리 만나도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과 사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책을 읽고 난 후 그 책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정말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자주 외워서 읊조리거나 인용합니다. 내가 이런 책도 읽었다고 누구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책의 그 구절이 너무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죠. 그들은 책에 나오는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같은 책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금세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책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라이벌이고 각자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다르다면 조금 문제가 애매해지긴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쓸데없는 야단법석을 떤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다행이고 가끔은 대놓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책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책에 관한 이런 태도가 꼭 책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가 있다고 해보죠. 많은 사람들은 당대 인기 있는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그 곡조를 따라 부르고 몸을 흔들고 즐깁니다. 하지만 일단 유행이 지나면 더 이상 그 곡은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죠. 새로 유행하는 곡을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흐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죠. 바흐는 더 이상 새로운 곡을 발표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사람들은 바흐의 음악을 듣고 또 듣습니다. 이전에 들었다고 해서 다시 그 곡을 듣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죠. 오히려 반복해서 들으면서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거나 이전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는 기뻐합니다. 이건 대중가요와 클래식 음악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방식 자체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림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림이란 그저 벽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무엇에 불과합니다. 또는 일부에게는 재테크의 수단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벽에 걸린 그림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그림을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번이고 같은 미술관의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죠. 루이스의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인데요. 뭐든 금방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책은 물론 뭔가를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죠. 유행이라는 게 너무 빨리 변하고 그런 유행만 따라가다 보니 자기만의 취향과 분위기가 사라져버린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책과 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손에 책을 들거나 아예 책과 불편한 관계인 쪽이실까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책의 매력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구름책방의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